회피를 하면은 발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또 감정에 영향을 줘서 스스로가 좌절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벽을 못 넘는구나. 좌절감.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그걸 더 도전해야 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인데 그런 도전이 너무 어려워요. 그 유형은 이렇습니다. 불안한 아이, 예민한 아이, 의욕이 없는 아이, 자신감이 없는 아이, 집중을 못하는 아이, 승부욕이 너무 심한 아이. 그 대상인 부모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고 이제 3번째 써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공부라는 건 새로운 정보의 연속이고 뭐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과목이 계속 바뀌고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거라서 완벽하게 그거를 예측 가능하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스케줄이나 규칙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갑자기 너 다음 주부터 학원 옮기기로 해서 뭐 이런 통보가 아니라 미리 그런 계획이 있을 때부터 또는 그 과정도 함께 하면 더 좋고 닥치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특히 불안한 아이들한테는. 단순히 학원을 옮기는 게 그냥 뭐 학원 옮겨서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거 배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출발하는 길부터가 불안해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막 열심히 어울리지 않아도 그냥 앉아만 있는 것 자체가 또 신경이 쓰이거나 불안하고 선생님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를 미리 알려주고 좀 규칙적으로 해주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불안, 공부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게 물론 아이의 기질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가 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보통은 이제 점수라는 거는 성취예요, 성취.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는 이용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성장한다, 점수가 잘 나온다는 내가 성취하는 가치고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떻게 된다라는 그 수단으로서 그거는 이용 가치예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불안을 높여요. 왜냐면 내가 성취 못하면 낙담할 거니까, 실패하는 거니까 더 불안해지고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고 오히려 그런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그 느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그 느낌 이런 가치들을 잘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불안을 낮추고 불안을 낮추니까 특히나 불안한 아이들한테는 더 선순환이 되죠. 또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내가 공부 정서가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가치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가치나 가치관은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기준을 배우는 건 뭐냐면은 그 가치관과 관련된 감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었을 때 자부심이라는 그 감정, 그 다음에 실패를 했었을 때 좌절감, 특히나 수치심, 좌절까지는 할 수도 있죠. 근데 막 내가 너무 부끄럽고 막 형편없게 느껴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는 감정이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부모가 그런 감정을 가지면 그게 티가 나요. 그래서 아이가 시험을 못 봐오면 그런 감정이 말은 안 해도 내 표정에서 내 온몸으로 전염이 되고요. 아이는 그걸 경험하면서 아, 이게 시험 못 보는 건 부끄러운 거구나, 수치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아이일수록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의 그런 가치와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부합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특히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직업적으로 청소년기에 특히 안 되고 성인 다 되고 나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대학 다 가고 나서 내재적 가치, 부모의 가치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드린 건데 내재적 가치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사실은 내재적 가치는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키워준다는 게 평상시에 부모가 가진 가치관이 은연중에 엄청나게 많은 말의 뉘앙스 하나의 표정에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 아이한테 뭔가를 주입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아이는 형성하는 건데 부모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죠. 그걸로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죠.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 특히나 모델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가치관은 모델링이 엄청 많이 돼요. 그리고 나 역시도 나의 부모의 또 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지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재적 가치를 어떻게 아이한테 심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근데 사실 잘 따져보면 나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아이한테 있는 척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해야죠. 지금이라도
내가 그런 가치를 어디서 어떻게 주입되었는지 잘 따져보면은 또 역시 이게 다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게 내가 가진 가치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가지게 된 가치고,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남는 게 없어. 나는 나만의 가치관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 그냥 부모가 가르친 대로, 또 부모한테 보고 자란 대로 그냥 답습했을 뿐, 내가 어떤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터득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그런 가치를 가진 경우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은 그걸 해야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계기로 그런 과정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성장의 기회, 같이 성장해 가는 거고요. 이제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주입할 수 있을까에 몰입하고, 그런 방법들을 자꾸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 돼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없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공부라는 거는 긴 과정이에요. 육아도 긴 과정이지만 공부라는 거 역시 10여 년 이상 굉장히 긴 과정이라서 길게 보고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이 정서라는 타이틀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민한. 이거는 역시 겹칩니다, 많이. 예민이라는 거는 우선은 보셔야 될 게 감각이에요, 감각. 물론 감정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많습니다. 감각은 우리가 흔히 오감하는 것처럼 다양해요. 특히 예민한 아이들 보면 귀가 예민하고 또 눈도 예민해요. 그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 그 모든 감각들이 다 작용하는 그 분위기 같은 것에도 예민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민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 익숙하지 않은 여러 가지들. 근데 공부라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를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과목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학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이제 더 예민해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요. 괜히 막 짜증내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애가 짜증낸다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이러는 그 이면의 마음의 흐름이죠. 아이가 감각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느낄까? 마음에서 처리하는데 감정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쉽게 사람은 또 불안해지고 무서워지면 회피를 하거든요. 공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하나의 예가 이거예요. 문제가 쭉 있다 치면은 내가 아는 문제만 풀어.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미 잘하는 과목만 공부해. 근데 사실은 공부는 모르는 거 해야 되는 게 공부인데, 익숙한 거를 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하기 싫을수록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는 것만 하니까 성적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회피를 하면은 발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또 감정에 영향을 줘서 스스로가 좌절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벽을 못 넘는구나. 좌절감.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그걸 더 도전해야 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인데, 그런 도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좌절된 감정을 경험하다 보면 역시 또 인지에 영향을 줘서, 아, 나는 뭔가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또 인지적인 어떤 편견, 고정관념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회피하고. 이거를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흐름을. 그냥 예민한 애가 짜증낸다 이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아이 마음속에서 있다. 그러면 부모가 뭘 해줘야 돼요? 항상 기본은 공감이에요. 근데 아까 불안이랑 똑같아요. 공감은 하는데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너무 지나친 공감이라기보다는 이입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예민한 기질이었고, 내가 나의 예민함을 역시 수용받고 존중받지 못했던 경우에 예민한 건 나쁜 거야, 이런 인지가 생기고요, 왜곡이. 근데 그런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런 경험 할까봐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바꿔주고 싶고, 우선 내 눈앞에서 보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거를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뭐 그럴 거면 학원 끊어라,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서면 후회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는 역시 수용을 못 받고, 그러면 자기가 가진 예민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죠. 항상 모든 면이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대할 때 두 트랙으로 해야 돼요. 그 이면에 있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감해주는 거 한 트랙,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적으로 멈춰있지 않도록 좀 도전해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이 역시 강압적이지 않으려면 내 감정이 편안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거나 그 순간에 너무 불안해지거나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해주는 거가 그런 역시 부모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린 거고요.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를 대해줄 수 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활동.
활동이라는 거는 보통은 예민한 아이들은 안으로 자꾸 들어가요. 왜냐면 모든 게 자극이니까. 움직이다 보면 뭔가에 부딪히거나 닿거나 하는 게 자극이고, 새로운 걸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게 자극이라서 안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공부할 때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공부할 때 자꾸 밖으로 꺼내냐,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최대한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 공부와 공부 사이에 쉬는 시간이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몸을 쓰는 거. 운동이어도 좋고요. 굳이 운동이 아니어도 어쨌든 움직이는 거. 뭔가를 만지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걸 자꾸 해야 돼요. 그 예민함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아이의 반응을 봐가면서 소통하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그런 예민함을 조절할 수 있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활동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로 치면은 난이도 조절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새로운 과목이든 새로운 챕터든 그냥 밀어붙이고, 보통 다른 아이와 같이 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아이가 거기서 딱 막히거나 어려움이거나 회피거나 좌절이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걸 캐치를 했으면 그걸 좀 조절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학원이 너무 어려우면 학원을 옮기는 것도 방법일 테고, 아니면 학원에서 반을 옮기는 것도 방법일 테고, 무조건 뭐 좋은 반 가고 잘하는 반 가고 경쟁 붙이는 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길게 봐야 돼요. 10여 년 이상. 거기서 자칫 아이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 위축된 감정,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못 견디겠고 힘들고, 이런 거를 막 자꾸 경험하면 그것 자체도 괴로움이지만 자기에 대한 인지, 나는 뭔가가 부족하고 그런 아이다라는 게 또 생기고, 그게 자존감이 또 낮아지는 거고, 그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제대로 해야 될 때 지장을 많이 주죠. 자존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흔히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냐면, 감정이 뭔가가 자극되고 그 상황에서 그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거기서 헤어나지지 못한 채 내가 멈춰지고 해야 될 걸 못하고, 이런 경험을 자꾸 하면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기 되게 쉬워요. 나는 나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감정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곡은 조절하는 거는 역시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그런 왜곡이 있는지를 우선 디테일하게 아이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캐치해야 되는 거고, 캐치를 했으면은 그거를 우선은 똑같이 아니야 라고 바로 이렇게 바꿔주려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근거들을 또 들어보고, 근거가 되는 상황에서 아이가 느낀 감정을 또 들어보고, 그때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다 쌓였을 때 이런 식으로 인지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 큰 흐름을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다른 쪽도 있음을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직구로 날리면 아이들은 거부감이 들어요. 아, 내 말은 안 듣는구나. 이 정도로 불안과 예민에 대해서 했고요.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앞으로 할 게 이제 의욕 없고 자신감 없고 집중 못하고 승부욕 심하고, 제가 보니까 의욕과 자신감은 이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불안과 예민함이 연결됐듯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주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